일본 정부의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인가. 지난 11일 일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에서 한 말입니다. 이 전문지에서는 철저한 테스트로 의료 붕괴된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탈리아가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을 할 정도로 혼란에 빠진 것의 배경엔 지나친 테스트가 있었다며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테스트를 5만 4천 건 이상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보다 5배 많은 25만 건을 테스트했으며 일본은 이에 5%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경증까지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 병상이 꽉 차고 더 심각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기관이 혼란하게 돼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대량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지난 11일 10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에 결국 철회했는데 그 배경에도 의료 붕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라는 불만과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언론과 전문가들을 동원해 많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반대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식인들도 한국처럼 하면 의료 붕괴된다며 비판하고 테스트를 자제하는 일본의 결정이 뛰어났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재무성 관료 출신인 다카하치 유이치 가에스드 교수는 지난 12일 일본 매체 제이캐스트 뉴스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손정희 회장이 제공한 키트로 실제 100만 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마 10명도 채 안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10명을 찾기 위해 귀중한 의료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진단의 오판율도 높아 결과적으로 의료 현장이 붕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도 지난 4일 JB 프레스에서 한국에서 의료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가장 잘 대처한 국가로 칭찬하며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13일 현재 새롭게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0명이고 나은 사람이 177명이 되었습니다. 발생한 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역전한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일정 지역을 차단하지 않고도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애써 한국을 폄훼하고 있는 일본이 말하는 의료 붕괴는 실제로 한국이 아닌 일본의 부실한 의료 실태를 숨기기 위해서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 일본의 의사는 테스트를 많이 하면 일본의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현재 방침은 통계 조작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단순한 시스템 미비로 인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말하듯이 수천 명의 테스트를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체 채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을 구축해 놓았지만 일본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실제로 의료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리 법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응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금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은 일본이 말하듯이 테스트를 안 하거나 늦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처를 늦게 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대규모 테스트를 실시할 무렵에는 이미 북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 판정을 받는 비율이 25%나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황급히 대규모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 하나같이 자신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의사협회에서는 모든 테스트를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한 양심 있는 일본 의사가 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사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자위대원이 다칠 수 있으니 전쟁 나도 파견 안 할 건가. 소방관이 다칠 수 있으니 화재 현장에 파견하면 안 되나.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조종사는 쉬게 할 것인가. 심지어 네티즌들은 일본이 곧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일본의 대처는 전 세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은 WHO가 우려국으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거론하자 이에 반발하며 일본을 한국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결국 WHO는 일본의 이름을 뺐습니다. 지금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이 안전한 국가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일본을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한국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10일 현재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12,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갑자기 500명 가까이 늘며 2,28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독일이 2,000명을 넘어섰고 미국도 1,300명이 넘으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결국 70% 정도의 독일인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ABC 뉴스에서는 모든 그래프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약 10일 안에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유럽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지난 7일 스머프 축제를 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랑데르노 지역에서 열린 스머프 축제 현장에는 독일의 기록을 깨고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3,500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란색 피부 화장으로 스머프 분장을 하며 음악을 틀고 한데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프랑스 AFP와 인터뷰한 한 시민은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이 지역의 시장은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릴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스머프 축제를 하는 날 판정을 받은 숫자가 613명이었지만 축제 이후 5일 만에 2281명으로 4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지난 8일 1000명 이상의 행사를 금지했지만 10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위험성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밖에서 팬들은 더욱 빼곡히 밀집해서 응원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이날 경기에서 2대0으로 극적으로 승리해 8강에 진출하자 경기장 밖에서 본 팬들은 종료의식을 불자마자 스타디움으로 돌진해 폭죽과 홍염을 터뜨리며 열렬히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모습은 아직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정부와 언론들은 놀라울 만큼 늘어나는 숫자에 당황해하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는 한국 정부는 탁월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가 마지막으로 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7배가 넘는 시민들을 테스트했고 이는 한국에서 숫자가 많이 발견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11일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숫자가 급격히 늘며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으나 이후 적극적인 대처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을 가장 중요한 성공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지난 14일간의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문자 메시지나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역을 막아버린 중국과 대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테스트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AFP는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보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과 타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에서 평소에 번화한 곳에서도 거리가 비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소속 역학 전문가인 메리 루이즈 맥로즈 교수는 민주국가에선 대개 시민들이 정부를 무시하며 당국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한국의 모습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의 모범이 된다고 AFP는 평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리그가 중단되고 이제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프리미어 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가 진단 판정을 받고 그가 아스날 선수와 스태프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11일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영국 보건부 정무차관이 테스트 후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영국도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숫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그동안 2시간 이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도 쉽게 테스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하루 10,000명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인터뷰에서 일주일 후에는 영국이 지금의 이탈리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늦었지만 한국식 모델을 가지고 와 대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네티즌들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관하면서도 한국의 통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114명이 늘어난 7,869명으로 집계되며 확연히 줄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서양 국가들도 몇 주간 나쁜 걸 겪으면 한국처럼 통제 가능해질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사라질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망했어. 한국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더 열심히 바라거나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본 거에 따르면 한국은 현대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이런 시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줬어. 이게 바로 나머지 나라들을 위한 청사진이야. 11일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4,900명을 테스트할 때 한국은 무려 20만 명을 했다며 벌떼같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며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